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제가 20살 대학 새내기 시절 이야기입니다. 저는 공부를 그닥 잘하지는 못해서 제가 사는 지방 국립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자취방을 구해줘서 따로 살게 되었어요. 대학교 근처 자취방이 다 그렇듯이 대부분의 방이 비싸고 형편없어서 우리 부모님은 이런 데서 이 돈 주고 사는 건 돈 아깝다면서 근처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주셨어요. 그 덕분에 다른 친구들보다 굉장히 호화롭게 자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하기 전에 미리 방을 잡아주셔서 OT 전에 자취방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루 자고 OT를 갔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예나 지금이나 OT 가면 하는 일이라고 술 마시는 것밖에 없잖아요. 대충 장기자랑 같은 걸 했는데 뭔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초저녁부터 선배들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저는 그 당시에 술을 잘 마시지 못해서 조금씩 마시면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여자 선배가 제게 귀엽다면서 옆에 앉아서 앵기더라고요. 딱 보니 생긴 것도 괜찮았고 예쁘고 귀여워서 제 스타일이었어요. 나 좋다고 앵기는데 잘해줬다가 나중에 집으로 불러야겠다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술 마시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니까 이 누나는 우리 과의 고학번 선배의 여자친구였습니다. 당시 신입생이던 저와는 하늘과 땅 같은 차이였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마음을 접고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겁없는 신입생의 패기인지 그 누나가 너무 예뻐서 그랬는지 쉽게 포기하지 않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었어요. OT가 끝나고 학기를 시작한 이후로도 그 누나와는 따로 연락도 하고 가끔은 밥도 같이 먹으면서 친분을 쌓아뒀습니다. 그 누나는 대학 밴드부 활동을 하고 있었고 당시에 피아노를 칠 줄 알았던 저는 바로 밴드에 가입을 했고 누나 덕분에 건반을 맡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밴드 활동을 핑계 삼아 매일같이 누나랑 붙어 다녔습니다. 교양 수업도 같이 듣고 밥도 매일 같이 먹었어요. 할 일 없고 시간이 남으면 누나랑 둘이 동아리 방에 모여서 같이 낮잠도 자고 단둘이 낮술 마신 적도 있습니다. 우리 밴드의 동아리 방은 학생식당 바로 근처에 있었어요. 누나도 수업 중이고 저 혼자서 할 일이 없길래 동아리 방에서 뒹굴며 놀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일이 없어서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누나라도 빨리 수업 끝나고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던 차에 누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밥 먹었냐고 묻길래 밥은 아까 먹었고 혼자 동아리 방에 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누나가 바로 저를 데리러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둘이서 자주 뒹굴며 놀았기 때문에 올 때 맥주나 좀 사오라고 했고 누나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잠시 후에 맥주와 과자 몇 개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어차피 누나나 저는 그 이후로 수업도 없었기 때문에 같이 낮술이나 마시면서 시간 보낼 생각이었어요. 원래 동아리 방에서 술 먹는 건 선배들이 싫어해서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시간에 올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아예 판을 깔고 대놓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누나나 저는 주량이 센 편이 아니어서 맥주 어느 정도 마시니까 살짝 취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저 평소와 별로 다를 것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 뭔가 느낌이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술이 올라와서 살짝 어지러워서 누웠더니 누나가 자기 무릎을 베고 누워있으라고 해서 머리를 돌려서 누나를 베고 누웠어요. 따뜻하고 푹신푹신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술도 오르고 누나 무릎을 베고 있으니 잠이 올 것만 같았어요. 평소에 매일같이 보는 누나지만 그날따라 더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이 정도로 친해졌으면 키스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누나 남자친구 선배의 무서운 얼굴이 생각나서 한번 참게 되더라고요. 누나가 자기 피아노 쳐본 적 없다면서 저보고 건반 치는 걸 가르쳐 달라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누나의 신청곡을 받아서 피아노 연주를 해줬더니 너무 좋아했습니다. 누나한테 가르쳐 준다고 하고 제가 뒤에서 누나를 끌어안듯이 해서 손가락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엄청 몸을 밀착하고 비비기 시작했어요. 원래 연주를 하다 보면 몸을 많이 움직이게 마련인데 제가 바로 뒤에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서로 비비고 있었겠어요. 한참 혈기왕성할 젊은 20대 초반에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남녀가 그러고 있으니 솔직히 눈이 뒤집히지 않는 게 더 이상할 지경이었어요. 제가 한참 스킨십을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그 누나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둘 다 아무 말 없이 얼굴만 바라보고 있다가 그 누나가 먼저 제게 키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 누나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정신없이 키스를 하는 와중에 그 누나의 남자친구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당시에 동아리 선배들은 대부분 오후 수업을 하고 있었지만 근처에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많았고 가끔 다른 곳이랑 헷갈려서 잘못 찾아 들어오는 사람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런 분위기에서 누나와 키스를 하고 있으니 저는 당장 좋은 것보다 자꾸 누가 들어올까봐 신경이 쓰여서 집중이 안 되고 신경이 딴 데로 가더라고요. 하지만 누나는 이미 스위치가 켜졌는지 너무 저돌적으로 제게 달려들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일단 누나를 진정시켰습니다. 누나에게 여기는 사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고 했고 누나도 좋다면서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제 자취방이 학교 근처였다면 보는 눈이 많아서 집에 데려가기 쉽지 않았을 텐데 약간 떨어진 곳의 아파트여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가는 길에 밖에서 밥도 먹고 술도 더 사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누나는 혼자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저를 보면서 제가 부자라고 착각을 하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저는 심장이 두근거려서 터지기 직전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누나에게 키스를 퍼부으면서 아까 못한 거 마저 하자고 했는데 누나가 저보고 너 갑자기 너무 적극적으로 변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웃더라고요. 저도 집에 와서 그런지 주변 눈치 볼 것도 없고 편해서 오직 누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그날 누나와 집에서 같이 술 먹고 밤새 키스도 더 하면서 같이 밤을 지새웠습니다. 원래 처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누나는 그날 이후로 허구한 날 밤에 할 일 없으면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올 때마다 맥주를 사들고 찾아왔고 그거 나눠 마시며 어김없이 서로 물고 빨고 난리였습니다. 서로 뒷일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누나랑도 잘 지내고 몇 달 동안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축제 때 우리 밴드가 공연 끝나고 뒤풀이를 하다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제가 응급실로 실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는 몰라도 병원에서 저보고 결핵이라고 해서 서울의 큰 병원으로 옮겨져서 한참 입원해 있었어요. 몸도 안 좋고 정신없이 누워만 있었는데 누나한테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병문안이라도 오려고 하는 건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누나가 아니라 누나의 남자친구가 전화를 걸었던 거였어요. 전화 받자마자 바로 쌍욕부터 하는데 대충 들어보니 누나가 남자친구한테 우리 사이를 들킨 것 같더라고요. 저를 죽이네 살리네 하길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의사가 제 병 치료하려면 학교 휴학하고 장기간 치료하는 게 좋다고 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나서
저도 같이 참지 않고 전화로 욕을 신나게 했어요. 한마디 하면 10마디로 받아치면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네 여자친구가 나한테 먼저 물고 빨고 달려든 건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고 신나게 욕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학교 휴학해버리고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수능 공부 다시 시작했어요. 학교 복학했다간 뼈도 못 추릴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병도 완치가 됐고 대학도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어서 제게는 여러모로 다행인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저도 30대고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살고 있지만 가끔 그때 그 시절 생각하면서 이렇게 추억에 잠기곤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술 마시고 놀던 그때가 그립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 입사한 지 1년 정도 된 신입사원입니다. 얼마 전 회사 과장님이랑 가맹계약 관련해서 지방에 내려갔다가 생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알만한 프랜차이즈 회사 본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28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해서 나름 자리를 열심히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1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여러 잡일을 맡아서 했고 그러면서 업무에 관해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번에 가맹 계약을 한 신규 업장 인테리어 공사 진행이 완료되어 가서 확인하고 오픈 일정 잡고 겸사겸사 다른 가맹점들 방문해서 점검도 하고 오기로 해서 이틀 정도 기간을 잡고 내려갔습니다. 이쪽 지역은 이번에 과장님을 만나면서 새로 담당하게 된 곳이라 이번 기회에 점주님들 얼굴도 익히고 인사도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몇 군데 가맹점을 들려서 인사도 하고 점검을 했고 5시쯤 신규 가맹점으로 갔어요. 오늘 처음으로 신규 업장 가맹주를 만난 자리였는데 첫인상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냥 뿜어져 나오는 포스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따라 더 예쁘고 섹시해 보이네요. 오셨어요? 과장님은 여전하시네요. 과장님의 짓궂은 인사에도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하나로 질끈 묶은 머리에 몸에 딱 핏되게 정장을 입었는데 굉장히 일에 중독된 커리어 우먼 느낌이 났습니다. 과장님한테 듣기로는 32살이라고 하던데 이른 나이에 자기 가게를 차렸다는 게 멋있더라고요. 오픈 일정은 정하셨어요? 네, 이번 주 금요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 재료들 발주 내일 다 넣으려고요. 정찬아, 네가 잘 체크해라.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세부사항은 저녁이나 같이 먹으면서 하시죠? 그럴까요? 제가 안내할게요. 그녀가 안내하는 맛있는 식당에 가서 고기를 먹으며 술을 한 잔씩 했습니다. 아, 맞다. 내가 지점 사장님 한 분 더 오라고 했는데 괜찮죠? 거기가 매출이 잘 나와서 사장님도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 될 거예요. 네, 그러세요. 과장은 핑계 삼아 자기가 친한 지점 사장이랑 같이 술을 마시고 놀 생각이었던 것 같았어요.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아까 봤던 사장님 한 분이 오더라고요. 서로 인사를 나눴고 술을 한 잔씩 했습니다. 사장님, 운 좋은 거예요. 내가 맡은 지점들이 다 매출 상위권인 거 알죠? 나만 잘 따라오면 걱정할 게 없어요. 네, 잘 부탁드릴게요. 한참을 술을 마시고 잠깐 화장실에 왔는데 과장님이 따라오더라고요. 야, 정찬아. 우리 따로 2차 갈 거니까 네가 알아서 저 여자 데려다주고 넘어와. 여기까지 왔는데 재밌게 놀고 가야지.
김 사장이 쏜다니까 가자. 과장님은 여자랑 함께 유흥을 즐기며 놀 생각에 신이 나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그녀가 계산을 했어요. 정찬아, 이 사장님 잘 모셔다 드리고 숙소로 들어와라.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들어가서 쉬고 계십시오. 과장님이랑 김 사장님은 둘이 어깨동무를 하며 갔습니다. 사장님, 댁 어느 쪽으로 가세요? 택시 타고 가시죠? 아니요. 저 이 근처가 집이라 술도 깰 겸 걸어가려고요. 그래요? 그래도 시간도 늦었는데 혼자 보내기가 좀 그런데. 같이 가시죠, 그럼. 매너 있네요. 그래요. 그럼 같이 가요.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이런저런 농담도 하며 서로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걸었어요. 한참을 떠들면서 걷다 보니 어느새 그녀의 집 앞에 다 왔더라고요. 벌써 다 왔네요. 아, 여기 사시는구나. 되게 빨리 도착했네요. 그녀와 저는 오면서 대화를 해보니 서로 잘 통했어요. 그래서 이대로 그녀와 헤어지는 게 아쉬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는 가볼게요. 커피 한 잔 하고 갈래요? 그녀의 말에 저는 커피 좋아한다며 그녀를 따라 올라갔어요. 그녀는 아이스 커피를 타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녀가 준 커피를 마시며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몸에 달라붙는 슬립 차림으로 나와 깜짝 놀랐습니다. 마시던 커피를 저도 모르게 뿜어버렸어요. 그래서 옷이 젖어버렸습니다. 어머, 어떡해. 아, 죄송해요. 제가 닦을게요. 내가 빨아서 말려줄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가도 돼요. 난 더 같이 있고 싶은데. 그녀의 말을 듣고 저는 이거는 나에게 보내는 신호다라는 생각에 그녀의 얼굴을 잡았고 그대로 입을 맞췄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지만 저에게 지금 전화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술을 마시면서 그녀를 품에 안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정말 지금 제가 그녀의 집에서 그녀를 안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질끈 묶고 있던 머리를 풀은 그녀는 더욱 섹시했어요. 그녀와 1시간 정도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과장님이 위치를 남긴 연락이 와 있었어요. 아, 빨리 가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가려고? 아, 네. 과장님이 기다리셔서요. 언제 올라가? 12시 넘었으니까 오늘 저녁 먹기 전에 올라갈 것 같아요. 아쉽네. 또 하고 싶은데. 이쪽 올 일 있으면 언제든지 와. 내가 놀러 가도 돼? 그럼요.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그녀와 짧았던 아쉬운 시간을 뒤로한 채 저는 과장님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도착을 해보니 과장님과 김 사장은 없었어요. 물어보니 둘 다 여자랑 2차를 나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럼 숙소에는 안 들어오겠구나 생각을 했고 다시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자고 가도 돼요? 물론이지. 그녀는 제가 다시 온 게 너무 좋았는지 문이 닫히지도 않았는데 저를 끌어당겨 입을 맞추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 더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살면서 여자를 많이 만난 건 아니었지만 연상의 여자와는 처음인데 저를 리드하며 하는데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일에 중독된 커리어 우먼의 모습이었던 그녀는 밤에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도도했던 그녀의
안달난 모습을 보니 너무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런 그녀에게 저는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밤새 그녀는 저를 가만 놔두질 않았어요. 그런 그녀 덕분에 저는 3시간도 채 못 자고 과장님보다 먼저 숙소에 도착해 있으려고 일찍 숙소로 돌아가 있었고 과장님은 10시쯤 돼서야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안 들렸던 가맹점을 들렸다 다시 돌아왔어요. 가끔씩 혼자 출장을 갈 때면 따로 숙소를 잡지 않고 그녀의 집으로 향하고는 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짜릿하고 좋더라고요. 우리의 이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지만 최대한 오래 그녀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지금도 철저하게 비밀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무한테도 하지 못했어요. 만약 제 이야기가 그 형님 귀에 들어간다면 무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저는 떳떳한 일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남들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월급 받고 생활하고 있지만 아직 부모님에게도 제가 무슨 일을 한다고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렸네요. 이 일을 하다가 알게 된 형님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쪽 회사는 아니고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회사의 형님이죠. 제가 일 때문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현장에서 만난 형님과 친해졌습니다. 고향도 비슷한 곳이고 몇 번 이야기 나눠보니 남자들끼리 통하는 것도 있고 해서 따로 만나 술도 몇 번 마셔보니 금방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은 형님이랑 밤 늦게까지 술을 먹다 보니 새벽이 되었습니다. 형님도 엄청 취하고 저도 취해서 형님 보내드리고 저도 집에 가려고 했어요. 대리를 불러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형님이 갑자기 저도 같이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술 더 마셔야지 어딜 가냐며 계속 끌어당기면서 엄청 주정을 부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차를 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집에 들어가니 형수님이 자다 말고 나오시더라고요. 갑자기 찾아가서 너무 죄송하고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형수님에게 눈이 절로 가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형수만 아니었으면 바로 전화번호 물어보고 작업을 걸었을지도 몰라요. 그 형님 나이가 40 후반이었는데 형수는 나이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더라고요. 젊고 몸매도 장난이 아니고 얇은 잠옷을 입고 있었는데 제가 많이 취해서 해롱거리고 있는 와중에도 술이 확 깨는 미모였습니다. 형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술에 취해 형수를 껴안으면서 우리 마누라 엄청 이쁘지? 라고 술주정 부리고 계시고 술 한 잔 더 먹자고 하는 거 형님이 술이 너무 많이 취하셔서 더 마시는 건 무리라고 얼른 들어가 주무시고 저도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밤도 많이 늦었는데 주무시고 가세요. 빈 방 남는 거 있어요. 이 시간에 택시 잡히지도 않아요. 라고 붙잡는 바람에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형수님이 작은 방에 이부자리를 깔아주셨어요. 형님은 이미 안방에서 코를 골며 쓰러져 있었고 형수님과 단둘이 작은 방에 있었는데 진짜 형수님이 너무 예뻐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불 깔고 제 잠자리 봐주시느라고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형님만 아니었으면
확 한번 안아버리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누르고 있었어요. 그 형님이 조금 무서우신 분이라 아마도 제가 형수에게 실수라도 했다가는 그대로 병원 신세를 면치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날은 그렇게 형님의 집에서 잠을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 사람이 깨기 전에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왜 아침도 안 먹고 먼저 갔냐고 나중에 묻길래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나왔다고 대답을 하고 넘어갔죠. 그 뒤로 형수님 생각이 몇 번 나긴 했지만 제가 넘봐서는 안 될 사람이라 그냥 그렇게 잊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회사에 보내줘야 할 중요한 물건이 있는데 그걸 집에 두고 왔다면서 저보고 자기 집에 들러서 가져가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귀찮았지만 형님 집에 가려고 하니 형수님의 모습이 기억나면서 알겠다고 했죠. 형수님 번호를 제게 가르쳐 주길래 잘됐다 싶어서 형수님과 전화해서 미리 인사드리고 이런 이유로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자다 나왔는데도 그 미모를 숨기기 힘들었는데 그날 봤더니 얼굴에 화장도 하고 있었고 옷도 잠옷이 아닌 핫팬츠와 편한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한눈에 보더라도 약간 마른 체형에 몸매 굴곡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형님이 어떻게 이런 미인과 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녀가 제게 그래도 손님인데 어떻게 바로 보내냐고 일단 앉아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라 해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차도 가져다 주고 과자도 가져다 줘서 약간 뻘쭘했지만 그거 마시면서 형수랑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서로 두 번째 보는 사이라서 어색했지만 형수님이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다 보니 말도 잘 통하고 잘 맞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나누다가 심부름할 물건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형수랑 많이 가까워졌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게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술 안 마시고 맨정신으로 보니 전보다 더 예쁘더라고요. 그 뒤로 상사병에라도 걸린 사람처럼 자꾸 형수 생각이 나는 걸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도 알고 있겠다 따로 연락해서 만나고 싶었지만 형님이 너무 무서워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형수를 보게 되는 날이 많아지더라고요. 계속 형님 심부름을 하는데 형수님을 통해 물건을 전달받을 때도 많았고 한 번은 밤에 집에서 자고 있었어요. 시간이 새벽 2시쯤 지나고 있었는데 형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밤중에 전화하실 분이 아니라서 무슨 일일까 하고 받았더니 형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지금 형수가 아프다고 하니까 집에 좀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형님은 일이 있어서 부산으로 출장을 와 있는 상태인데 형수가 갑자기 아프다고 하니까 형님 집에서 그나마 저희 집이 가장 가까우니 가봐달라고 전화했더라고요. 가서 상태 좀 보고 아니다 싶으면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하길래 그 늦은 밤에 옷을 대충 챙겨 입고 형수님 집으로 향했죠. 집에 도착해서 상태를 보니 열도 심했고 상태가 안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바로 제 차에 태워서 근처 병원 응급실로 모시고 가서 입원을 시켜드렸습니다. 아침까지 옆에 있다가 저도 일을 해야 해서 낮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형수 생각이 자꾸 나서 일에 집중을 못하겠더라고요.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다 나았는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자긴 이제 괜찮다고 저보고 집에 가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혼자 두고 가요? 내일 퇴원하실 때까지 같이 있어 드릴게요. 저는 은근하게 제 마음을 표현하고 형수 옆에 밤새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별로 한 건 없지만 형수가 엄청 고마워하면서 그날 밤 병실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가까워졌어요. 다음날 퇴원하고 형수를 집까지 데려다 줬는데
너무 고맙다면서 어떻게 그냥 집에 보내냐고 뭔가 살해라도 하고 싶다고 하도 그러길래 솔직히 별 생각 없이 그냥 치킨 한번 사달라고 했더니 바로 시켜줄 테니 집에서 먹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종류별로 2마리를 시키고 생맥주도 시켰어요. 바로 태어난 사람이 치킨에 맥주를 먹어도 되냐 물었는데 자기도 병원밥 맛없어서 치킨 생각나서 죽을 뻔했답니다. 그래서 둘이 형님네 집 거실에서 함께 치킨 먹으면서 술을 마셨어요. 역시 사람이 술이 들어가니까 이전에 하던 이야기들보다 조금 더 진솔하게 서로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형님과는 어떻게 만난 사이냐고 물었는데 약간 씁쓸하게 웃으면서 대답을 피하더라고요. 요즘 형님이랑 사이가 어떠냐고 물었더니 그냥 그렇답니다. 한참 나이에 여자랑 둘이서 술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솔직히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녀도 왠지 자꾸 제 쪽으로 엉겨붙는 듯한 느낌이었고 우리 둘 다 같은 마음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용기를 내서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는 손을 빼지는 않고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우리 둘은 서로를 마주봤고 전기가 흘렀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입을 마주치고 있었어요. 솔직히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는데 그 순간 저도 술김에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마음 가는 대로 하자는 생각에 그녀와 계속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오랫동안 사랑 못 받은 것처럼 적극적으로 제게 매달리더라고요. 우리는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함께 있는 동안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우리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글쎄, 걸리면 우리 둘 다 가만 안 둘걸. 그녀가 말을 하는데 정말 그럴 것 같아서 갑자기 무서워지더라고요. 우리는 따로 연락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가끔 형님의 심부름으로 집을 가게 되는 날이면 짧은 시간 동안 서로를 애틋하게 느끼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마저도 그만해야겠죠. 우리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녀와 저는 점점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